목표 수준이 낮으면 핸들링은 쉬워요. 근데 변화는 없어요. 그러니까 성장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래서 오늘 시간 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기 위해서 사전에 저희가 설문을 하나 올렸는데 시간 사용에 대해서 어떤 거를 고민하고 계신지를 물어봤는데 하고 싶은 거는 많은데 내 의지가 부족한 것 같다에 54% 압도적으로 많은 분들이 투표를 해주셨어요. 의지라는 부분도 좀 객관적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진짜 의지가 없었던 거냐, 아니면 그냥 후회하고 있는 거냐, 아니면 끝도 없는 패배감 속에 그냥 나를 놔두는 거냐. 그거는 저는 빨리 벗어나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바꾸면 되거든. 그래서 제가 주니어 PT 때도 그런 거 굉장히 많이 강조했는데, 대단한 개선을 하려고 하지 마라. 그거 자체가 잘못된 거고, 하루에 조금씩 1분이라도 땡기는 거야. 1분이라도 내가 의도했던 시간의 양을 늘리는 게 핵심. 생각을 해봐요. 하루에 1분씩이 60일이면 1시간이 개선이 되는 거거든. 2달 만에 하루에 1시간을 내가 그 자유재량 시간이라고 하는데, 내가 하고자 했던 거,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정말 할 수 있다면 하루에 1시간이면 일주일이면 7시간이에요. 한 가지 업무 또는 운동을 해도 하루에 1시간씩 7시간 하잖아요. 뭐 바디 프로필도 찍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웬만한 철인 3종 경기도 나갈 수 있어요. 하루에 1시간 운동을 꾸준히 한다고 쉬운 게 아니거든요. 또 1분씩 계속 늘려. 그럼 60일 뒤면 하루에 2시간을 내가 늘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일주일에 14시간이야. 엄청난 거예요. 이거는 시간 기록 해본 사람들은 누구나 동의할 겁니다. 시간 기록을 해보면 일주일에 10시간 이상 한 가지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의식적으로 내가 무언가 학습을 한다거나 운동을 한다거나 특수 목적을 위해서 한 가지를 에너지를 일주일에 10시간 이상 쓴다? 대단한 겁니다. 그러면 거의 모든 게 해결돼요. 말씀해주신 게 공감이 많이 된 게 저희가 그 GDR 네트워크에서 신체적 분과를 하고 있잖아요. 저는 스쿼트 1개가 목표거든요. 하루에 1개 하는 거. 1개요? 네. 스쿼트 1개? 그럼 안 하겠다는 그러니까 거는 거기서는 뭐 반항하는 건가? 그러니까 아프더라도 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해라. 네, 그게 또 규칙이어가지고. 근데 한 개면 너무 재미없지 않나요? 근데 1개를 목표로 해서 시작을 하면 1개로 끝나진 않아요. 그렇지. 1개 하면 네. 그래도 한 2개는 하겠는데? 기본적으로 뭐 한 50개 정도 하고 좀 삘 받으면 한 100개까지도 하고. 네. 그렇게 되니까 약간 그런 이제 대단한 거를 하기보다는 이게 작은 그렇지. 걸로 뭔가 스위치를 만들어주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축구에서 보면요. 축구요? 손흥민 같은 선수를 뭐라 그러냐면 크랙이라고 합니다. 크랙. 흠집을 내는 거예요. 상대편의 견고한 수비에 흠집을 내고 그 틈을 타고 들어가서 골을 넣는 거예요. 우리의 게으름이나 나태함에 조금만 흠집을 내면 돼. 아주 작은 흠집 하나. 그게 지금 얘기한 스쿼트 하나일 수도 있어요. 하나는 너무 쉽거든. 그러니까 하나 하고 나면 뭐 한 2-3개 더 하겠는데 기분 좋아지잖아. 그때부터. 그때부터 한 10개까지 가고 100개까지 가보고 뭐 이렇게 가는 거지. 크랙을 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거 하나 해보는 거 있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장비를 구매하는 게 좋은 방법이에요. 뭘 일단 좀 질러야 돼. 그러면 그 장비 때문에라도 크랙이 당분간 유지가 됩니다. 어떤 장비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계속 머릿속에 시뮬레이션 하거든요. 그 장비가 나와 함께 있을 때의 나의 모습을 생각해 놓은 게 있어. 이미지 트레이닝 같은 거. 그렇지. 일종의 이미지 트레이닝 같은 거. 그러니까 실체가 없으면 이미지 트레이닝도 좀 쉽지가 않거든요. 물론 이제 그러다가 좀 이렇게 뭐가 많아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것 때문에 지금 무릎 보호대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벌써 8개가 돼가지고. 그래서 사실 아까 축구 얘기 시작하셔서 흥미도가 급격히 떨어질 뻔했는데 그래도 되게 좋은. 이거 좋은 예시니까. 사실 저는 설문을 받아보면서 기록하는 사람과 기록하지 않는 사람을 좀 비교해서 보고 싶어서 그 부분을 좀 설문을 드렸어요. 그랬을 때 시간을 기록하고 있냐는 질문에 기록하지 않는 분이 조금 많았지만 기록하시는 분들도 은근 너무 많은데? 저럴 리가 없는데? 왜 이렇게 이상한데? 구독자분들 못 믿으시죠? 아니 못 믿는 건 아닌데, 시간 기록이라는 거를 단순히 내가 기억나는 시간 몇 개를 기록했다고 기록이라고 하면 굉장히 곤란하고, 업무 시간을 풀리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록을 한다든지 아니면 하루 24시간을 기록하든 요 둘 중에 하나는 돼야 그래도 시간 기록을 한다. 그렇게 물어봤어야 될 것 같아. 기록의 핵심 방법 중에 하나는 연속성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시간을 기록함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일관되고 연속된 상황에서 내가 의도하지 않게 시간이 삐져나간 게 어느 지점에서 발생되느냐를 시각적으로 보기 위해서 기록을 하는 겁니다. 시간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에 근본적으로 다가갈 수가 없어요. 기록한다는 착각을 할 뿐이지. 그래서 저는 아침 먹고 땡, 점심 먹고 땡, 저녁 먹고 땡을 하라는 거예요. 아침 먹기 전에 일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거 쫙 다 적고, 그다음에 점심 먹기 전에 오전에 했던 거 쫙 다 적고. 그러면 너무 기록에 매이지 않으면서도 내 나름의 시간 기록을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24시간을 연속적으로 기록을 해야 된다. 그렇죠. 기록한다는 건. 그게 핵심이다. 근데 업무 시간만 분석하겠다 그러면 적어도 업무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그래서 하루에 총 몇 시간을 근무했는지, 그리고 근무의 절대 양을 보는 거고, 그 양의 퀄리티는 어땠는지가 그 세부 내용을 들어가야 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제 근무 시간 베이스로 돼 있는데, 이거는 일이 완벽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 산출물이나 아웃풋에 대해서 모두가 동일한 이해를 하고 있을 때 이게 맞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맞닥뜨리는 직장생활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고, 시간으로 무언가를 통제를 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퇴근 시간은 다가오는데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는 현상이 나타나요. 이건 실력의 문제거든요. 결론적으로 한 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 사람은 막 자기가 열심히 했건 뭐 모르겠고 아웃풋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럼 이제 누군가 묻겠지? 자네는 오늘 열심히 살았습니까? 그러면 전 진짜 오늘 좀 빡세게 살았습니다. 그럼 이제 회사에다가 저 직원은 열심히 일한 것 같습니까? 그러면 저 친구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요? 이렇게 되겠지. 일하는 사람은 자기 입장에서는 열심히 했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아웃풋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럼 아무것도 안 한 거지 뭐. 아웃풋을 내야지. 화나신 거. 아니 화난 건 아니고 그런 착각들을 너무 많이 하더라. 우리가 지식 근로자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기준으로 생산성을 얼마나 높였냐를 스스로 측정을 해야 돼요. 평소에 5시간 걸리던 일을 내가 이걸 어떻게 1시간을 더 줄일 수 있지? 그럼 1시간을 줄이는 목적이 뭘까? 시간을 줄인다고 해서 퇴근을 일찍 하는 건 아니야. 이걸 땡기고 이거를 더 잘할 수 있거나 이걸 안 해도 되는 기획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실력이 생깁니다. 생각을 어떻게 할 거냐, 컴퓨터에 명령을 어떻게 내릴 거냐, 이게 기획력이에요. 기획력이라는 것의 기준이 뭐냐? 생산성의 개념이 있어야 돼요. 근데 생산성의 핵심이 자원을 인풋한 것 대비 아웃풋이 얼마나 나아졌냐, 이걸 따져보는 건데, 대부분의 근로자가 회사에 투자를 결정하는 위치는 아니잖아요. 대다수의 근로자가 투하할 수 있는 자원은 시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기준으로 나의 생산성과 아웃풋을 분석하는 연습이 된 사람만이 지식 근로자로서의 역량을 갖춰갈 수 있다. 그래서 기록의 중요성을 이모저모로 얘기를 해주시고 계신데, 기록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왜 어려워하시는지가 좀 궁금해졌는데요. 아까 이제 의지가 없어서 못한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럼 왜 의지가 없냐? 동기부여의 요소가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럼 동기부여의 요소가 뭐냐라는 걸 찾아야죠. 시간을 기록해야 되는 이유는 분석하기 위함이거든요. 이 분석이란 과정을 안 거치는 사람은 기록이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이어트를 한다고 봐요. 하루에 조금씩 이렇게 적게 먹거나 음식을 대체하거나 아니면 심지어 단식하거나. 근데 그분들이 이거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의 수가 있다면 그거는 체중이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나의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면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흥미를 느끼고 즐겁고 재밌다고 느끼는 순간은 체인징 포인트예요. 뭔가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난.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진짜 변하네? 요 모멘텀을 경험을 해야 되거든. 근데 그걸 경험 안 하고 의식적으로 기록만 한다? 재미가 없지. 근데 시간을 기록했더니 근무 시간이 짧아졌네? 일 잘하는 에이스의 시간과 비교를 해봤더니 저 사람은 이것부터 일을 했었네? 내가 멍청했구나. 이런 깨달음이 올 때 시간 기록을 하게 되는 거죠. 시간을 막상 기록해보니까 내가 기억하고 있는 시간과 실제 사용했던 시간이 너무 갭이 크더라고. 나는 오늘 하루 종일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막상 시간을 다 기록해보잖아요?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었어. 하루 종일 하는 게 없이 시간을 보내는데 자기는 바쁘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발전이 없는 거예요. 시간을 디테일을 들여다보면 생산성을 분석할 수 있어요. 나보다 더 생산성 높게 일하는 사람과 나와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근거도 시간의 기록입니다. 그냥 기록하는 게 아니라 변화의 모먼트를 찾으려면 기록에도 기준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럼 그 기준이 시간이 디테일이 되는 건데, 어떻게 디테일을 찾을 일단 저는 시간은 그냥 일한 대로 그냥 기록을 편하게 하라고 말씀드리고요. 잘한다기보다는 쉽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시간을 기록하는 방식이 크게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냥 일이 끝나면 바로 그게 얼마나 걸렸는지를 적어 놓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방송이 1시간 20분이 됐어. 그럼 방송 끝나자마자 방송 1시간 20분. 끝나고 나서 또 구PD님이랑 저랑 오늘 피드백을 하면서 티타임 잠깐 한 30분 가졌어. 피드백 미팅 30분. 이게 적는 방식이 있어요. 끝나자마자 시간을 적는 거. 소요 시간으로. 소요 시간에 대해서. 이게 르비세프 방식이라고 합니다. 러시아의 거의 천재 같은 그런 이제 학자인데 그분이 자기 시간을 그렇게 관리했대요. 그래서 언제나 시간 기록표를 들고 다니면서 기록을 했대요. 요거는 몇 시간 안에 끝내야 돼. 요거는 어느 정도 걸리는 일이야. 이게 거의 그냥 머릿속에 통계처럼 딱딱딱 있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이거는 너무 똑똑해서 되는 것 같아. 일반인이 하긴 제가 시도해봤는데 머리 아파서 안 돼요. 극 TJ 아니에요? 그치. 극 TJ면서도 하여튼 굉장히 연산 능력도 있어야 되고 하여튼 똑똑해. 똑똑하니까 되는 거야. 그리고 제가 이제 가장 존경하는 우리 드러커 형님의 방식은 뭐냐면 1시간 단위로 기록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루에 끼케야 뭐 잠자는 시간 빼고 어쩌고 하면 10몇 칸이면 끝나거든. 10몇 개만 적으면 돼.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아니 시간을 기록하려고 10분 단위로 일이 쪼개지는데? 그럼 뭐 어떻게 적으라는 거야? 기타. 이렇게 적으면 되는 거예요. 시간이 쪼개져 있다는 것 자체가 벌써 몰입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드러커는 그 모든 걸 염두에 두고 이렇게 기록을 하다 보면 저는 그 경험을 했는데 적다 보니까 닭이 탄 거야. 잠깐 미팅하러 갔다 왔다가 뭐 일을 하려고 하면 또 누가 뭐라고 해서 또 갔다 왔다가 기록을 해보는 거 적을 수가 없어. 닭이 타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성과가 안 나.
그럼 시간의 디테일을 보는 게 1분 1초를 기록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집중으로 나갈 수 있는 시간을 얼마나 확보했는가가 핵심이에요. 드러커의 이제 백그라운드 핵심은 연속적인 시간을 2-3시간 정도로 쓰는 걸 덩어리 시간이라는 표현을 써요. 모든 업무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를 2-3시간 동안 집중해서. 그래야 남들이 못 내는 퍼포먼스가 딱 나오는데 1시간 단위로 시간을 기획하기 위해서 뭘 바꿀 거냐, 내 의사소통 방식이나 내 업무의 방식을 어떻게 가지치기 할 거냐라는 거를 기획하라는 거죠. 그래서 1시간 단위로 최대한 시간을 몰고 그 1시간 내에서 최대 생산성을 높이는 일만 해라. 그 나머지 일은 어떻게 없앨지를 고민하라는 거. 그래서 낭비 제거에 대한 개념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 기록에 너무 힘들지 않죠. 하루에 1시간 정도 기록하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기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간 만족도를 좀 조사를 해봤거든요. 기록을 하고 있는 분이랑 기록하지 않고 있는 분들이 본인의 시간에 대한 만족도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저희가 예상한 대로 기록하고 계신 분들이 3.5점, 기록하지 않는 분들이 2.7점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자기 사용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이제 기록하지 않는 분들한테는 이게 만족도가 낮음에도 왜 기록을 하지 못하고 있는가, 아까 여러분에게 했던 그런 질문들을 했었어요. 1위가 지속하기가 어려워서. 네, 그건 아까 변화를 경험하지 못해서. 네. 그리고 2위가 시간을 굳이 기록하지 않아도 나는 관리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대답하신 분들이 22%나 있었어요. 네. 근데 이분들의 아이러니한 거는 시간 만족도가 2.2점. 이렇게. 네. 만족도가 저렇게 낮은데 어떻게 시간을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 그러니까 거죠? 그 24시간 중에 한두 시간을 관리하고 계신 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실제로 관리해야 될 요소는 훨씬 방대하고 내 업무라든지 인생에 있어서 관리해야 될 영역이 훨씬 많은데 네. 그런 것들은 관리 안 되니까 만족도는 떨어지고 내가 관리하고 있는 영역은 너무 좁고 네. 그러다 보면 저런 형태가 설문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기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를 한다라는 거는 불가능하다.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드러커 형님이 했던 명제 중에 가장 강력한 거, 드러커 이외에 이런 걸 말한 사람이 없다. 할 만한 내용 중에 하나가 측정되지 않는 것은 관리되지 않는다. 결국엔 측정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관리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관리라는 거의 의미는 뭐냐면 인풋 대비 아웃풋을 증가시키는 게 관리의 목적입니다. 생산성의 증가죠. 내가 물건을 관리해? 그럼 물건의 로스율이 줄어들어야 돼요. 시간을 관리한다 그러면 내가 하고 불필요한 일들이 줄어들어야 돼요. 돈을 벌어요? 돈을 더 잘 버는 게 관리를 잘한다의 정의예요. 내가 통제하고 있다고 관리를 잘하는 게 아니라고요. 통제는 연락이 하고 있는데 나아지는 게 없어? 그럼 관리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나 본질이라는 게 있거든요. 관리의 목적은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건데 시간을 관리하고 있어? 그럼 내 삶의 만족도가 올라가야 돼요. 안 그러면 정확히 말하면 시간을 관리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관리는 그냥 해야 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어쨌든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게 그렇죠. 전제가 그게 어떤 되는 의미에서 거예요? 개선이죠. 어. 개선이 되고 있고 그 개선을 내가 피부로도 느끼고 있고 다른 사람들도 알 수 있어요. 관리를 잘하고 있으면. 근데 관리라는 것 자체의 목적을 상실해버리면 그냥 관리가 뭐 정해진 일을 하고 내가 큰 어려움이 없어. 네. 내가 느끼기에. 네. 이게 감정적인 요소죠. 기록물이 없으면 어디를 더 에너지를 써야 될지 어디를 낭비를 요소라고 볼 수 있을지 판단 기준이 없습니다. 사람마다 이거 느끼는 게 다 다른 거예요. 그럼 객관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내가 이거 분명히 낭비인 건 맞아. 하지만 전체가 아니라 내 시야에 들어왔던 한 부분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기록물을 중심으로 분석할 데이터를 만들고 그 데이터를 계속 끊임없이 보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아이디어를 찾는 게 관리의 실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분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시간 기록은 잘하고 주간 목표 설정 및 리뷰도 하는데 정작 변화로는 잘 이어지지 않아요. 목표가 잘못돼서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과정에 대한 기록은 잘했어. 그러면 목표가 조금 더 도전적이어야 돼요. 그게 도전적이지 않고 너무 안정적인 목표니까 관리가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관리가 되지 않는, 아까 말했던 딱 그 케이스인 거죠. 목표 수준이 낮으면 핸들링은 쉬워요. 근데 변화는 없어요. 그러니까 성장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목표가 성장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할 때 뭐 5시간 걸렸는데 1시간 만에 끝낼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새로운 방법을 찾게 되고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고 새로운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생산성이 확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변화가 안 느껴지실 때는 목표들만 이제 모아서 보면서 그렇죠. 목표를 한번 피드백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목표가 성장하면 반드시 전략이 바뀌어야 됩니다. 목표가 올랐는데 하는 방식이 똑같으면 절대 달성이 안 돼요. 그러니까 새로운 변화를 주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3% 성장은 불가능한데 30% 성장 되게 쉽다고. 3%를 하려고 그러면 이전에 하던 걸 다 열심히 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 이전에 네. 좀 더 열심히 하니까 쥐어짜니까 3% 성장을 했네. 또 쥐어짜니까 2% 됐네. 이제 쥐어짤 힘이 없네. 그러니까 여기서 3%는 못 올리는 거야. 근데 야 그거 다 됐고 모르겠고 다 뒤집어 엎고 다시 해. 그러면 30% 그냥 올라간다는 거예요. 기존에 있었던 비효를 싹 다 날리고 새로운 전략, 새로운 전략을 만들어내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략이 이겨요. 전략을 고민해야만 변화가 일어나고 전략이 바뀌어야만 생산성이 올라갑니다. 그 패턴이 많은 사람이 결국에는 전문가인 거예요.
송꾸꾸님이 정책이라는 생각에 목표가 없어서 정책, 그거 진짜 맞는 말이에요. 목표가 없으면 에너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더 적합한 목표를 찾을 때 에너지가 나와요. 구체적이거든. 그리고 스트레치 골, 내가 도전해야만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은 환경, 그게 동기부여의 핵심 요소더라고요. 조금 더 노력해야만 달성할 수, 이거 스트레치 골이에요. 쫙 뻗었을 때 닿는 정도. 네. 그래서 목표를 점검하는 게 언제나 에너지를 점검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사실 목표를 세우는 것도 쉽지만은 않거든요. 그런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에게 도전을 받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나 혼자서 고민해봤자 안 나와요, 어차피. 그러니까 운동을 한다 그러면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목표를 한번 물어보는 게 좋고, 직무에서의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 뭔가 프로젝트에 도전한다거나 성장을 도전한다 그러면 실제 그거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 훨씬 도움이 되겠죠. 결국 시간이 쌓여서 내 인생을 결정짓게 되는 거고, 내 인생에 있어서 방향성이라는 걸 찾는 것도 시간의 어떤 효용성, 적절한가라는 걸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삶에 조금 에너지가 안 느껴지거나 가치가 뭔지 잘 모르겠다라고 느낀다거나 또는 목표가 없다라고 느낀다거나 하시는 분들은 시간을 먼저 기록해보고 피드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보시면 좋겠다고 오늘 정리를 좀 하고 싶습니다.